안녕하세요. 별이 된 아이들을 위한 엄마들 이야기 준영 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별이 된 아이들을 위한 아빠들의 이야기 건아빠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요 전편에서 청계천 해운에 예, 관한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증개축. 이 불법 증개축은 그 아레아케호가 낡았기 때문에 이 증개축을 했던 건지, 왜 그 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개념처럼 리모델링을 위한 그런 증개축을 한 것인지, 그걸 또 묻지 않을 수가 없네요. 뭐 사무처장님 말씀처럼 음. 낡아서 좋게 리모델링 한 거면 예, 뭐 사고가 나지도 않았을 거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겠죠. 하늘에 별이 되지도 않았겠죠. 예, 세월호란 배는 자동차와 화물 음, 그리고 승객까지 네, 같이 승객까지. 실을 수 있는 일명 카페리라는 배입니다. 카페리. 예. 특히 세월호는 화물과 승객 중 주로 화물을 많이 운반하던 배입니다. 뭐 지금부터 설명드릴 청해진해운의 세월호 불법 중개축 내역을 들여보시면 이들이 불법 중개축을 한 목적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선수 오른쪽에 카 램프를 없애고 이제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램프요. 예, 우연 램프. 그 우연 램프를 없애고 그리고 4층과 5층 후미 쪽에 객실을 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C데크 후미, 그러니까 화물칸 그 후미 쪽에 더블 데크로 만들어서 소형차를 2층으로 쉽게 만들었죠. 네, 그렇죠. 이런 증개축은 한국 성급의 승인을 받지 않고 공사를 해버렸고, 승인도 없이. 네. 더욱 죄질이 나쁜 거는 경사시험을 받은 후 불법으로 증개축을 다시 한 거예요. 이 경사시험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네, 그렇죠. 안전에 중요한 경사시험을 증개축 후에 받지 않았어요. 증개축 후에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았죠. 뭐 이 부분이 정말 나쁜 짓이에요, 이게. 아니, 그럼 보건성 계산은 어떻게? 그전 걸로 한 거죠. 그전 걸로. 네. 그리고 나서 거기다 불법 증개축을 더 올린 불법 거죠. 증개축을 더. 네. 그렇지만 이제 청해진 해운의 의도와 반대로 여객 정원은 804명에서 92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117명 늘어났어요. 근데 최대 화물 적재량이 2,437톤에서 1,077톤으로 줄어듭니다. 에? 그러니까 한국 상급에서도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리한 증개축을 했다. 만재업수선을 6.264를 지키려면 화물을 오히려 적게 실으라고 허가를 한 겁니다. 오히려 그 한국 상급에서는 불법 증개축에 대해서 무리하게 한 거다. 그러니까 배에 대해서 안정성을 가지려면 조금만 실어라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세월호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불법 증개축은 세월호의 안정성을 심하게 불안하게 만들고요. 위험하게 만들어서 크고 작은 사고를 유발하게 만듭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불법 증개축으로 승객은 더 태울 수 있었지만 정작 아까 이 세월호는 이 화물선이라고 해서 사물을 더 중요하게 취급을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화물 양은 더 줄어든 거네요. 반토막 났죠. 반토막이 났어요, 진짜. 야,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사실 저는 왜 이렇게 중개축을 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의심이 있었는데 이제 그 예로 아까도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선수 쪽에 이 램프를 없앤 것이 굉장히 사실은 그 눈에 거슬렸거든요. 신경 쓰였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이 램프를 없애면서 실질적으로 30톤의 무게 차이가 생겼다. 30톤가량의 무게 차이가 생겼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세월호는 분명히 소장님께서 그 화물 위주로 실는 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말 이상하네요, 이건. 지적하신 부분에 정말 비극이 숨어 있는 거죠. 비사 뭐 그런. 아니요, 비사 정도는 아니고 불법 증개축으로 허가받은 화물량은 반토막이 났는데 실제로 싣고 다니는 화물은 오히려 허가받은 양보다 2배, 3배를 싣고 다녔어요. 과죠. 더 많이 싣고 다녔어요. 이게 선수 자연 램프의 철거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컨테이너를 더 많이 실으려고 거기 위에가 C데크 위에가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 내부잖아요. 거기다 컨테이너를 더 많이 실으려고 그랬고
선미의 트윈데크도 허가받은 차량에 2배를 싣고 다녔어요. 이게 특히 출항할 때 흘수선을 맞춰야 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 배 특성이 생각한다면 이 배는 화물을 많이 싣고 운항하면 안 되는 배예요. 그렇죠. 근데 청해진 해운은 세월호에 무리하고 위험하게 화물을 많이 싣고 다녔죠. 아니, 화물을 더 싣기 위한 불법 중개축, 그리고 승객을 더 싣기 위해서 네네. 이 불법으로 중개축을 한 건데, 안전관리자가 있지 않았나요? 네, 그렇죠. 예. 이 정부라든가 또 이제 관련 기관이 이게 모르고 넘어갔다는 게 좀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이거 홀수선을 맞춘다. 흘수선. 아, 흘수선. 응. 아, 그렇죠. 흘수선. 아, 맞습니다. 예. 다르게 뭐 짝수선, 홀수선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저도 그 명칭을, 개념은 아는데 명칭을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예, 흘수선. 또 발음도 그래요. 어쨌든 이 흘수선을 맞춘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그게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뭐 우선 정부의 안전관리는 네. 뭐 안 하니만 못한 수준이었고요. 네. 경사시험부터 눈 감고 아무하는 경사시험을 했고, 왜냐하면 경사시험을 다시 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그렇죠. 예. 출항 전에 확인 사항인 승객명부 확인과 화물 적계량 확인은 서류상으로만 했습니다. 눈으로만 점검했고요. 1등 항해사가 체크해주는 서류에 그냥 사인만 하는 거예요, 이들이. 아, 이 일이에요. 이 일이에요. 예, 전정윤이 예, 그렇죠. 뭐 전정윤이 당시 그랬죠. 오랜 관행이었다. 관행. 그 당시 안전관리자 법정에서 그렇게 증언한 겁니다. 변명이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흘수선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흘수선은 출항할 때 안전관리자가 그 선박이 과작하지 않았는데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감시수단이죠. 이게 배를 보시면 배 위쪽과 아래쪽에 색깔이 다른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는 하얀색, 밑에는 파란색이나 빨간색으로 뭐 이렇게 나눠서 색칠을 하죠. 뭘 말씀하시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배 밑쪽에 짙은 색의 페인트가 그 흘수선을 표시하는 그 기준이거든요, 그게. 무조건은 아니고 그 근방에 흘수선을 표시합니다. 그 선이 넘어가면 출항이 안 됩니다. 그 선이 넘어가면 출항이 안 되고, 그리고 선수의 램프를 없앤 것이 또 신경 쓰신다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한 지적이에요. 램프 제거 후 우연히 30톤가량 가벼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배가. 그렇죠, 30톤가량. 배가 좌우 균형이 맞지가 않는 배예요. 세월호는 그래서 좌우 균형도 맞지 않고 보건성도 불량하고 과적을 하면 안 되는 배죠. 이게 파악이 되는 거죠, 이제. 이것만 봐도 파악이 되는 거죠. 출항을 하면 안 되는 배라는 게 맞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들의 죄가 더 악질적이고 나쁜 점을 더 얘기해 볼게요. 선장과 선원들 중 일부가 고박업체에서 배가 불안해서 화물을 많이 못 싣겠다. 청해진 상무부에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당시 청해진 상무 김영봉이 배 안 넘어가니까 가득 실어.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하죠. 이 배 한 번 움직이는데, 운항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 줄 아냐? 기본이 7,400만 원이야. 기름값만 6천만 원이라고. 이 배는 화물을 가득 실어야 돼. 있는 대로 실어. 내가 책임질 테니까 실을 수 있는 만큼 실어. 뭐 너 집에 가서 애 보면서 손가락 빨고 싶어? 그러기 싫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이 자식이. 청해진 해운 그 경영진들의 마인드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게 완전히 이거는 뭐 압력이고 갑질입니다. 이게. 그렇죠. 뭐 직장 상사의 뭐 갑질도 있지만, 그리고 이 원청업자가 이 하청업자에게 하는 이 갑질. 그렇죠. 이 김영붕 도대체 이 새끼는 이거 욕을 좀 할게요, 제가. 이 개보도 못하는 새끼인데 이 개들이 좀 화낼 것 같아. 도대체 그 실형을 얼마나 받은 거죠? 이게 이 안전보단, 사람의 생명보단 이익이 우선인 이 썩은 기업들의 전형적인 모습들인데, 뭐 돈을 위해서라면 뭐 안전은 개무시하고, 이런 이 썩어 빠진 이 기업들, 이런 모습인데, 김영붕이 도대체 몇 년형을 받았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거 되게 열받는 일인데, 김영봉 금고 3년에 벌금 200만 원 받습니다.
놀라운 게 아니고 어이가 없네요. 아니, 그 새끼는 자기가 다 책임진다고 해놓고 뭘 책임진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말로 책임지는 놈인가 보다. 아니, 사형을 당해도 모자라잖아. 무슨 형량이 이런 건지 당시 재판부는 무슨 이따위 판결을 냈는지 모르겠다니까요. 다른 경우를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신보식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세월호에 사는 양이죠. 그리고 신보식이 청해진 해운의 사장과 이사들에게 세월호를 매각하자고 건의합니다. 위험하고 불안해서 몰고 다니지 못하겠다고, 선장인 자기가. 수차례 어필도 했었죠. 예. 작은 사고도 몇 번 있어서 청해진 해운에서 화물 주인들한테, 화주들한테 보상을 좀 해줬거든요. 뭐 하지만 그 책임을 선장인 자신한테 다 물으니까, 떠넘기니까 위험한 세월호 팔아야 된다고 건의한 거죠. 그랬더니 청해진 해운이 답변이 뭔지 아세요? 소장님 말씀 안 하셔도 대충 알 것 같은데, 돈만 하는 인간들이라, 안 팔겠다? 오히려 세월호 말고, 5화만 원을 팔려고 그래요. 5화만 원을? 예. 그것도 유병원이 직접 지시합니다. 5화만 원을 팔아라. 그 세월호의 어떤 것 때문에 5화만 원? 세월호가 더 세배라는 거예요. 5화만 원보다. 또 불법 등기축하면서 돈도 더 받고. 그렇죠. 유병원이 직접 지시하고요. 청해진 해운에서는 유병원 말이 곧 법이니까 5화만 원을 팔려고 내놓죠. 실제율이 좀 많네요. 근데 안 팔려요. 그러니까 세월호도 같이 매물로 내놔요.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팔아야 한다는 것이 당시 청해진 해운의 판단이었어요. 그래서 뭐 업체를 불러서 2010년 4월 15일에 내외부 사진을 찍습니다. 뭐 현재 사첨이나 예전에 검찰, 뭐 선조위 등에 또 사용했던 세월호 출항전 사진, 이게 4월 15일 날 업체에서 찍었던 사진들 그걸 활용한 거거든요. 뭐 비사 중에 비사인데 세월호 편에서 얘기해야겠지만 청해진 해운이 배를 팔려고 한 이유가 있었어요. 오늘 좀 얘기해드려요. 두 척 중에 하나를 꼭 팔아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비사요. 이게 남들 다 아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런 거 잘 모를 거예요. 이건 청해진 해운 너무 깊이 들어가시면 또 청해진 해운 이게 지금 현재 이사, 청해진 해운이 죽지 않았어요. 아직 살아 있어요. 현재 이사들한테 들은 내용이 되는데 결국 돈 얘기예요. 효율이 안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배 한 척으로 다닐 때는 화물하고 그 승객을 다 싣지 못해서 민원이 폭증을 했잖아요. 근데 막상 두 대를 운행해 보니까 화물은 어느 정도 이렇게 차더래. 근데 승객이 반절도 차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 차선상이 떨어졌다고 하죠. 그 차선상이 떨어지니까 두 대 중에 한 대는 팔아야 된다. 처분해야 된다. 이게 절대 안전 문제라든지 배가 뭐 이렇게 좀 이상하다 이래 팔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 돈 안 된다, 이거 팔아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또. 결국 돈 문제네요. 참 이게 사고가 나고 이게 사고가 참사로 이어지지만 않았다면 뭐 세월호를 팔든지 사든지 뭐 그건 뭐 기업의 입장에서 솔직히 뭐 저희가 뭐 갖다 붙다 할 일은 아니겠지만 근데 문제는 그런 이유가 안전이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돈. 이 돈의 원리에 따라서 팔고 사고 그렇죠. 이런 걸 그 기업에서 판단을 했다는 게 정말 충격적입니다. 뭐 오늘 이야기에서 뭐 여객선에 대한 그런 안전 규정이 있고 또 이제 그것을 청해진 해운에서 절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거. 절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거. 뭐 그거에 대한 다시 한번 뭐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됐는데 자 소장님 이 세월호에 대한 얘기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 세월호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뭐 특집이든 뭐 이런 식으로 따로 하기로 했으니까 오늘은 그 청해진 해운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한번 얘기를 그렇죠.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사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사고가 나고 청해진 해운이 취한 행동 뭐 예를 들어서 뭐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든가 아니면 해야 되는데 안 한 행동을 했다든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청해진 해운은 사고 후 청해진 해운에서 세월호 선원들이 청해진 해운한테 전화를 해요. 근데 마땅하게 대책을 내놓지를 못하죠. 대응 방법이 없었다는 거네요. 특히 승객들이 안전에 대한 대화는 한마디도 나누질 않아요. 뭐 국정원에 보고하고 기다리란 말만 합니다. 뭐 이 부분 국정원 부분은 뭐 의혹사항 중에 하나라서 뭐 아직 조사가 다 끝나지 않아서 뭐
더 이상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네. 청해진 해운은 선원들에게 적당한 안전 대책을 지시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경이 출동하기 전에 선원들이 취해야 할 행동, 즉 승객의 안전에 대한 독려를 청해진 해운 본사에서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선장을 찾던 1등 항해사를 찾던 야 빨리 여객부 직원들 해가지고 승객 안전부터 챙겨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걸 하나도 안 한 거예요. 매뉴얼도 없었나요? 매뉴얼은 다 있죠. 뭐 세월호 가서 보셔도 아시잖아요. 거기 안전 매뉴얼 다 있잖아요. 예. 1년에 42만 원짜리 안전교육. 네네. 그럴만도 합니다. 예. 뭔 걱정을 하냐면요. 배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화물 걱정을 했다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화물 걱정. 네. 또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뭐 전에도 화물 파손돼가지고 보상해준 적이 있어서 그런지 화물하고 배 걱정만 하고요. 승객 안전에 대해서는 신경 하나도 안 써요. 욕 나오는 새끼들이지, 이 새끼들이. 진짜 욕 나옵니다. 자, 소장님. 이 당시 선원들이 이 해야 할 행동을 하지 않았다. 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잘 알고는 있지만, 또, 좀 딱 찍어서, 그렇게 좀 설명을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뭐, 다른 게 없고요. 선언의 판결을 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또 드리겠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순환구호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뭐, 옛날 순환구호법인데 지금도 바뀌어가지고 이름을 바뀌었는데, 순환구호법을 떠나서 선원이라는 이들은 승객의 안전을 우선시해야 되는 것을 학교나 하양대학교에서 다 제일 먼저 배웁니다. 이게 선원이 승객이 아니를 먼저 챙겨야 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근데 당시 세월호 선원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먼저 챙기고요. 승객들의 안전은 나몰라라 해버립니다. 그냥 버려버려요. 이게 승객들을 구조하기 위한 시간이 결국에는 자기네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한 거. 뭐 그 머릿속에는 못 들어가서 모르겠는데요. 근데 나쁜 새끼들이 아무튼 그런 일부 진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이거 그냥 욕을 해. 이건 욕을 해야 돼. 전부 개새끼들보다 못한 것 같아요. 우리는 솔직히 이게 좀 영화 때문에 이게 좀 환상이 좀 있는데, 근데 대부분의 그 선원들은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영화 타이타닉에서 보면 승객의 안전을 먼저 챙기는 선원과 선장을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이때는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승객들은 배에다 가둬놓고요. 그러니까. 선원들 지네만 탈출해요. 자신들만 탈출합니다. 그렇죠. 탈출을 준비하던 시간에 청해진 해운과 통화도 있었고, 이때라도 청해진 해운 높은 놈들이 선원들에게 승객의 안전을 먼저 챙기라고 탈출을 하라고 지시를 했으면 다른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요? 뭐 부질없는 생각이지만 아니요. 뭐 자세한 선원들의 잘못은 뭐 선원 판결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거 말고도 많아요, 이 개새끼들은 진짜. 그 선원들 중에 누구 하나라도 퇴선명령, 퇴선하라. 이런 생각을 적극적으로 하고 적극적인 그런 행동을 했다면,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 304분의 그 생명을 다 살릴 수 있었어요. 선원 중에서도요, 뭐 조금 말씀 좀 더 드리면, 선원 중에서 여객부 직원들은요, 네, 그렇죠. 하나도 안 챙겨요. 지네만 빠져나와요. 뭐 기관실 선원, 조타실 선원, 뭐 이렇게 빠져나와요. 갑파 안 하고. 결국에 그 여객부 그 뭐 양재홍 사무장이라든가 그리고 또 식당 쪽에 계시던 그런 분들 모두 사망을 하시고. 나쁜 새끼들이에요, 그 새끼들은. 알겠습니다. 참 마음이 씁쓸하지만 오늘 그 청해진 해운의 판결 이야기는 좀 이것으로 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뭐 다른 사안은 없을까? 물론 뭐 다른 사안도 있어요. 뭐 법리적인 판단들과 기염주의, 안전 대책들 뭐 이런 게 다른 사안이겠죠. 근데 이 사안들이 정작 우리가 이제 안전하게 살아가는데 얼마나 바뀌었는지 더 시간을 들여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4.16 이전과 이후는 바뀌어야 된다고 우리가 요구를 했으니까. 그게 바로 우리 4.16 안전사회연구소가 할 일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간략하게 이 정도로 마치고
세월호를 또 이제 직접 이야기할 예, 예, 때 예. 다시 청해진 해운 이야기, 그 선원 이야기 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제가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 정부의 규제 완화와 노선 증설 압박으로 청해진 해운은 인천에서 제주까지의 노선 그 증설을 준비했고, 그래서 세월호를 도입하게 됐다. 네. 두 번째, 낡은 세월호 도입 후에 불법 증개축으로 배에 어떤 심각한 그 손상을 줬고, 그럼에도 더 많은 화물을 싣고 불안전한 위험하게. 위험한 그런 운항을 계속하였다. 세 번째, 세월호는 화물선이지 여객선이 아니다. 네 번째, 이 청해진 해운보다는 승객들의 안전보다는 오로지 청해진 해운요. 네. 승객들의 안전보다는 오로지 돈,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그런 회사였다. 그런 기업이었다. 다섯 번째로, 청해진 해운은 사고 후에도 승객의 안전은 이 조금만큼도 관심이 없었고 생각을 하지 않았고 챙기지 않았고 이 정도만 해도 진짜 열불이 한 가지 더 있어요. 그래요? 청해진 해운의 원소유주는 유병헌이 아니라고 했으나 그 일각의 돈은 정기적으로 상납되었다. 아니 뭐 유병헌이 지시대로 뭐 움직였어. 뭐 실소유주가 많네요. 참 뭐 어이가 없는 뭐 이 얘기를 하면 할수록 계속 뭐 어이없는 그런 얘기들만 나오고. 자, 이제 다음 시간은 우리가 이제 다음 방송의 주제를 이 세월호로 정하지 않습니까? 기대를 많이 해도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오늘 굉장히 많은 부분을 또 설명해 주셨는데 이 자료 또 취합하고 또 정리해 주시느라고 우리 장훈 소장님 참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뭐 건의하실 내용이라든가 또 아니면 또 의문이 생기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편하게 이제 댓글로 질문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저희 연구소 416 안전사회연구소의 그 회원 가입 링크도 저희 같이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와 같이 해주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또 그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많이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 주시고요. 또 먼저 해야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뭐 기대에 부응하려니 뭐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열심히 해볼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